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보사노바, 브라질리언의 리듬과 음악적인 스타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장르라고 볼 수 있는 보사노바라는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사노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브라질의 음악이라는 것 정도는 그래도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브라질의 음악이긴 하지만 어떤 음악인지 정확하게 어떤 자세히 또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될 사항은 이제 브라질의 원래 오리지널 음악은 이제 아프리칸 스타일과 아프로 스타일과 이제 브라질의 라틴 계열의 음악이 만난 이제 삼바라는 리듬이 있어요. 삼바라는 리듬 그리고 춤 그리고 음악이죠. 근데 이제 삼바라는 음악에서 조금씩 이제 파생되어 나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한 1950년대 경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스타일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에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겠죠.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자료에 의해서 역사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찾아보면 이제 보사노바라는 장르가 사실 삼바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삼바는 아무래도 퍼레이드 음악, 굉장히 어떤 그 파티 음악이 있잖아요. 아주 신나고 역동적인 음악인데 반해서 조금 더 이제 신뢰학적이고 감상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좀 서정적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막 삼바는 굉장히 막 거칠고 요란하게 저렇게 막 흔들어대고 막 이런 음악이니까 우리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하면 약간 고상한 음악을 이제 추구하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서정적이고 감상적인 그런 음악을 나왔다고 보통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앙 질베르토 아니면은 뭐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빈 같은 사람들이 이제 출발점이 돼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던 그런 음악입니다.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역사적으로 1950년대경은 사실 미국에서는 쿨 재즈가 유행하던 시기예요. 쿨 재즈,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재즈 뮤지션이 트럼펫터가 이제 쿨 재즈라는 음악을 유행시켰는데 여러분들 재즈 음악사 같은 걸 배우거나 관심 있는 친구들은 조금 알 수도 있겠지만 쿨 재즈라는 음악 자체가 굉장히 아주 쿨한 사운드, 아주 어떻게 차가울 정도로 쿨한 사운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역동적인 아주 비밥이 있었다면, 비밥이라는 음악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아주 뜨거운 음악이었다면 좀 더 뭔가 식혀주는 그 듯한 그런 음악이 쿨 재즈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거든요. 또 쿨한 사운드. 근데 반대로, 반대로가 아니라 이제 참 신기하게도 브라질에서 이제 쿨 재즈가 유행한 건 아니지만 브라질에서도 보사노바라는 음악이 비슷한 시기에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운드적으로 비밥에서 쿨 재즈가 나온 것처럼 삼바에서 보사노바가 나온 그런 아주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어떤 세계적인 추세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우연의 일치치고는 굉장히 연관이 있어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보사노바 같은 경우는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막 거칠고 역동적인 음악이라기보다 삼바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서정적이고 가사도 굉장히 감상적인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운드를 추구할 때도 연주할 때 특히 막 거칠게 킥을 밟아서 아니면 막 파워풀하게 막 스네어나 이런 걸 친다기보단 아주 잔잔하게 브라질의 발라드 음악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브라질의 발라드 음악. 그래서 잔잔하게 아주 스무스한 사운드를 표현하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악기 간의 밸런스 그리고 세트 안에서의 밸런스도 여러분들 잘 지켜서 연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사노바 리듬을 기본적인 패턴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는 분들도 있고 잘
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사노바 리듬 패턴은 사실 보사노바 그에서 쓰는 그루브를 일단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안토니오 카르로스 조빔의 뭐 예를 들어 음악들 뭐 웨이브라든지 여러 가지 데스아피나도 같은 여러 가지 음악들을 찾아보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컴핑들이 있어요. 컴핑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보사노바 음악을 오리지널 보사 음악을 들어보면 보사노바에서는 사실 피아노는 컴핑을 잘 안 해요. 대부분 이제 기타 컴핑으로 아주 부드럽게 컴핑을 하는 스타일이 많고요. 그리고 피아노의 역할은 어떤 멜로디 라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라인을 주로 치는 반면 기타가 컴핑 리듬을 끌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기타 컴핑이 보사노바 리듬의 가장 주된 핵심 리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그런 보사노바 리듬을 드럼을 카피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런 기타 리듬들을 컴핑 리듬을 한번 카피를 해서 림 패턴으로 한번 해보는 거를 일단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그런 사운드를 표현을 하면서 같이 들으면서 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사노바 리듬을 이제 쳐볼 건데요. 자, 이제 왼손 패턴이 보통 우리가 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보통 예를 들어 두 마디가 있다면 두 마디가 A가 있고 B가 있다면 그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끝까지 가야 돼요. 이게 A, B가 완전 뒤집힌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 좀 그루브가 너무 이렇게 엉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 B가 끝까지 흘러갔으면 좋겠고요. 보통은 그렇게 연주합니다. 그리고 A라는 것, B라는 것을 조금씩 베리에이션 하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지만 너무 이게 뒤죽박죽 되면은 어떤 기본적인 그루브라는 거는 어떤 패턴화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산만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A, B라는 그 어느 정도 그 그루브가 있다면 그 펄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금씩만 변형해서 연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햇으로 스틱과 스틱으로 하는 보사노바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하이햇으로 8분음표를 얌전하게 차분하게 치면 되고요. 나머지가 킥이 쿵, 쿵쿵, 쿵쿵, 쿵쿵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밟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림 패턴을 자세히 이제 들어보면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 킥이 너무 크다든지 하면은 사운드가 굉장히 거칠어지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사노바는 잔잔하고 부드러운 브라질의 발라드 음악이다. 그러니까 킥이 너무 막 락킹하게 밟으면 당연히 사운드가 뭉쳐지지 않겠죠. 다른 악기들도 다 살랑살랑 컴핑하고 있는데 킥이 강하면 안 되겠죠. 킥을 한번 세게 밟아 볼게요. 자,
킥을 지금 강하게 밟았더니 굉장히 락킹한 사운드가 나왔죠. 지금 이 세팅이 재즈 임에도 불구하고 킥을 세게 밟았더니 굉장히 밸런스가 흐트러졌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콘트라베이스나 아니면은 뭐 일렉 베이스라 하더라도 라인 자체가 둥둥둥 둥둥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데 거기서 킥이 이렇게 세게 밟아버리면 당연히 사운드가 뭉쳐지지 않겠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무조건 패턴만 보고 연주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항상 그 음악에 맞는 사운드, 그 음악에 맞는 톤을 추구하면서 연주를 해야 여러분도 올바른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왼손 패턴을 자세히 아까 보라고 얘기했죠? 왼손 패턴. 왼손 패턴을 제가 연주했던 패턴에서 조금씩만 베리에이션을 한 거예요. 너무 많이 베리에이션을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씩만 베리에이션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사항, 이 림을 림 사운드가 이제 바뀌지 않게 연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림을 치는 위치를 손바닥을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주고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주고 연주를 해야 당연히 깔끔하고 예쁜 사운드를 계속 끝까지 지구력 있게 유지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패턴만 친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사운드가 예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사노바라는 음악에서도 당연히 어떤 좋은 사운드를 일정하게 연주하는 것이 어떤 악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야 좋은 음악이 안정감 있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염두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사항, 림 패턴을 너무 산만하게 쪼개는 거는 금물이에요. 너무 펑키하게 쪼갠다든지 이렇게 가끔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펑키가 그루브를 여기서 막 집어넣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건 조금 조심해야 돼요. 가급적이면은 어떤 일반적인 보사노바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약간 보사 느낌을 강조한 뭐 보사 느낌을 따온 약간 퓨전 같은 스타일에서 뭔가 이렇게 좀 다양한 시도를 하는 그런 음악이다. 음악 자체가 그런 거라면은 뭐 림 패턴은 너무 그런 거에 중심을 둘 필요 없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연주하는 보사노바에서는 림 패턴이 너무 펑키하거나 산만하게 많이 쪼갠다든지 16분음표를 심하게 쪼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조금 곤란하니까 그런 점들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쪼개 볼 테니까 한번 이게 좀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신가요? 어떠셨어요? 지금 듣기에? 물론 뭐 그냥 지금은 뭐 음악이 어떤 같이 연주되는 음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진짜 음악하고 같이 보사노바를 지금 연주했다면 굉장히 드럼이 뭔가 이질감 있게 되는 상황을 연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너무 막 이렇게 쪼개고 막 펑키하게 막 그런 느낌들을 넣고 막 했더니 분명히 어색한 그루브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른 음악하고 섞인다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퓨전이나 뭐 이런 데서 다른 아니면 좀 재즈인데 약간 모던한 스타일을 뭔가 해서 약간 보사 느낌이긴 하지만 그냥 뭐 스트레이트 필로 약간 좀 더 뭔가 2분의 1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장르다. 그러면은 물론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통적인 보사노바에서는 이런 점들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은근히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앙 질베르토, 안토니오 카르로스 조베 이런 사람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그 보사 그루브를 익혀야 돼요. 그냥 무조건 뭐 교재에서 패턴 하나 보고 그냥 연주하는 것보다는 그런 보사를 들어보고 아 이런 식으로 그루브가 가는구나 해서 보사 그루브 특히 기타가 표현하는 그런 리듬들 대부분 이제 기타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 연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햇으로 이제 연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이햇으로 가다가 또 라이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하이햇으로만 연주를 할 수 없겠죠, 오른손은. 그럼 라이드로 갈 때는 이제 하이햇이 투후에 이제 발을 또 밟아줘야 됩니다. 궁, 칙구, 궁, 칙구, 궁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밟아주시면 되고요. 오른손은 하이햇을 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같이 8분음표를 흘러가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라이딩을 모던 재즈 드러머들 하듯이 조금씩은 라이드를 쪼개줘도 돼요. 그렇지만 림 패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의 그루브는 좀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하이햇을 안정감 있게 밟아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먼저 하이햇으로 연주를 하다가 그 다음에 라이드로 옮겨 볼 테니까 그 다음에 하이햇을 제가 어떻게 받는지를 잘 보세요. 자, 하이햇 받는 거 연습을 해본 학생들은 그렇게 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없겠지만 안 해본 친구들은 또 하이햇으로만 그냥 이렇게 쳐서 보사노바 했던 친구들은 하이햇을 투프에 밟는 게 굉장히 또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 하이햇 패턴을 꼭 익혀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보사노바라는 음악이 아무래도 잔잔하고 그런 음악이다 보니까 이제 브러쉬로 또 표현할 일들이 꼭 있거든요. 사운드가. 그래서 그런 지금 연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로만 이제 표현하는 경우, 이제 브러쉬로만 표현하는 경우는 자 보세요. 브러쉬로 1 and 2 and 3 and 4 and 이거를 자연스럽게 그루브로 끌고 가는 거예요. 1 and 2 and 3 and 4 and 약간 원을 그려주면서 1 and 2 and 3 and 4 and 자, 이런 식으로 그루브를 기본적으로 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핑을 위해서 가볍게 탭을 해줍니다. 탭을.
자, 그러면 제가 발을 한번 넣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브러쉬로만 하는 거를 들었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아무래도 브러쉬를 계속 아래 이렇게 원을 그려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브러쉬랑 스틱이랑 같이 하는 한번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틱을 먼저 잡고 한쪽 왼손은 스틱, 그 다음에 오른손은 브러쉬.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른손으로 하이햇을 8분음표 쳤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스네어에서 치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치면 돼요. 알겠죠? 그 대신 사운드를,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8분음표만 치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자, 하이햇 나머지 패턴들 다 그대로 놔두고 브러쉬로 이제 또 패턴을 바꾼 거예요. 스윕 주법을 써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법을 바꾸는 거예요. 방금 8분음표를 이렇게 치던 거를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위로 갈 때 한 번, 아래로 갈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어렵지 않죠? 주의할 사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쓸어주는 느낌이 안정감 있게 계속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손목 스냅을 써서 자, 요런 느낌만 좀 살려주면은 훨씬 더 아기자기한 사운드의 보사노바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브러쉬랑 스틱 하나로 이렇게 보사노바를 연주하다가 만약에 뭐 중간에 좀 더 사운드를 바꾸고 싶다면 스틱으로 또 바꿔서 연주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대 위라든지 이런 플로우탐이라든지 이런 데 놓고 있다가 사운드가 좀 더 약간 버닝이 됐네, 약간 좀 더 빌드업 됐네 싶으면은 브러쉬로만 하면 아무래도 사운드가 약하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연주하다가 놓고 스틱으로 또 이렇게 갈아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테마가 들어가거나 다시 뭔가 사운드를 모아줄 때는 또 브러쉬로 다시 바꿔서 연주하는 그런 센스도 발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사노바 음악 많이 들어보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앙 질베르토, 안토니오 칼로스 조빈 같은 그런 보사노바 뮤지션들, 그다음에 뭐 스탄 게츠가 예전에 보사노바 앨범들도 많이 냈으니까 또 그런 사람들 것도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보사노바 음악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연습도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